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어, 저희가 지금 이제 요번에 그 중2 친구학을 강의가 이번 친구하고 한약과 발효, 그다음에 색채 테라피하고 잠재의식 수업을 이번 학기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친구학 수업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혈자리를 아시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침만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혈자리 361개 혈자리가 우리가 아까 14경락이 있고 경락마다 우리가 지하철 노선이 지나가듯이 혈자리들이 몇 개가 있냐면 361개나 있어요. 근데 그 자리마다 다 영향을 미치고 경락을 결국 다 장부까지 연결이 돼 있는데요. 우리가 이 자리를 알면 여러분들 침만 놓는 게 아니라 침도 놓고 부항을 자극할 수도 있고요. 뜸으로 자극할 수도 있고요. 아까 제가 부모님이 어릴 때 체했을 때 따줬다는 사열을 할 수 있고요. 자, 우리 요즘 지난 아로마 수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로마는요. 굉장히 증류된 고액기스, 뭐라 그러지? 농축된 액체. 그 기름이거든요. 아로마 오일인데, 얘가 우리 그 후각을 통해서도 자극이 되지만, 여러분들 피부에다가 도포를 하면 바로 흡수가 되거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흡수가 돼요. 흡수가 되는데, 이 아로마를 저는 이제 최근에 우리가 학생들한테 어떤 걸 가르쳐 주냐면, 아로마를 공부해서 혈자리에다 자극을 시켜라. 경혈 아로마를 하라고 제가 이제 그런 걸 많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한의학에서 이제 그 약침이라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예전에 교통사고 나서 너무 아파가지고 약침도 정말 많이 맞았거든요. 약침이 효과가 좋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약침이 보험이 안 돼요. 비보험이라서 좀 비싸긴 한데, 약침 효과는 어떤 거냐면, 약간 방향성 있는 약재들이 있어요. 우리 한약재에도 보면, 아로마 허브랑 겹치는 약재들이 있거든요. 어떤 방향성 있는 약재, 어떤 특정 약재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들을 굉장히 증류를 해가지고, 얘를 여러분들 그 주사액처럼 만들어가지고, 주사기에다 넣어가지고요. 그 혈자리에다가 침을 놓는 게 아니라, 그 혈자리에다 직접 그 약물을 주입하는 거예요. 그게 약침요법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곰곰이 보면, 약침이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 그 아로마 역시도 여러분들 아로마는 증류됐잖아요. 굉장히 식물이 가지고 있는 그 엑기스, 식물이 가지고 있는 그 아주 정수 에센스의 그 물질을 인간이 이롭게 쓰는 거군요. 결국 이제 아로마도 자연요법이건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방법인데 그 증류된 요법을 아로마 오일을 여러분들 혈자리에다가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도포만 해버리면 되는 거죠. 뭐 주사를 누를 필요도 없고 그냥 도포만 해도 혈자리를 흡수되는 거죠. 그냥 이런 데 발라도 흡수되지만 경혈자리에다 잘 갖다 바르면 바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엄청 빠르죠. 속도가 엄청 빠르고 부작용도 없고. 그리고 아로마도 여러분들 이제 깊이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로마도 각 그 장기, 뭐 순환기계에 좋은 아로마도 있고 소화기계에 좋은 아로마, 뭐 아까 뭐 근육계 좋은 아로마, 신경계, 면역계, 뭐 내분비계, 피부 굉장히 다양한 아로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심장질환이나 이런 쪽에 좀 특화된 아로마 오일들을 여러분 혈자리에 쓰셔도 되고 또 압봉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여러분 이열요법을 아시는지 저는 이열요법을 옛날에 많이 해주셨는데 이열요법에서 이렇게 우리가 보통 다이어트 요법 이런 것도 있고 우리가 기에도 204개의 혈자리가 있어요. 이 기에도 혈자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붙이는 압봉이 이렇게 좁쌀처럼 생긴 것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돼가지고 이렇게 테이프를 해서 이렇게 붙여서 자극을 주는데 이런 것들도 압봉으로 여러분 혈자리에 압봉으로 자극을 줄 수도 있고 또 괄사 또 요즘에 전기침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즘 전기 그 혈자리에다가 전기로 자극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피부를 뚫는 게 아니라 피부를 안 뜯는 비침습적인 방법을 전기침이라서 혈자리에 자극을 주시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혈자를 좀 공부해서 알면 너무너무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해줄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방광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광경인데 등에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 좀 사진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시면 그 사진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오장육부에 배수혈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폐수 이게 폐 배수혈이고요. 심수는 심장, 그 다음에 거름수는 심포, 간수는 간, 담수는 담, 비수는 비장, 위수는 위장, 신수는 신장, 대장수는 대장, 소장수는 소장, 방광수는 방광에
배수혈인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부항을 떠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렇게 등에다가 척추가 있고 이 라인 선상에 이 혈자리들이 쭉 양쪽으로 쭉 있어요. 여기다가 보통 부항을 두 줄로 해서 쭉 뜨거든요. 두 줄로 해서 쭉 뜨게 되면 이 장기를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요. 부항이. 물론 여기다 뜸도 뜰 수 있고 부항을 뜰 수도 있는데 부항을 그리고 뜨고 나서 부항을 떼잖아요. 그러면 어느 부위가 유난히 검거나 아니면 뭐 흐리거나 색깔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유난히 검은 부위를 보고서 아, 이 자리가 지금 심장 자리, 심수인데 이 자리가 너무 검다? 아, 그러면 간접적으로 이 사람 좀 심장이 안 좋구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신장, 뭐 신장 자리, 신수에다가 여기 떴는데 여기가 유난히 검다? 그럼 이 사람은 아, 신장이 좀 안 좋구나. 그러면 우리가 신장이 안 좋다 그러면 어떤 것들 추측할 수 있어요? 신장과 관련된 질환, 뭐 척추 질환이 있다든지, 아니면 비뇨생식기 질환이 있다든지, 뭔가 이 사람 아니면 뼈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추측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방광경은 등에다가 부항을 많이 뜹니다. 여기 방광. 왜냐면 오장육부에 배수혈들이 다 여기 있어요. 등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등을 톡톡톡톡톡 두들겨주고 팔을 이렇게 막 이렇게 주물러주고 손끝에다가 이렇게 고무줄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피를 조금 빼주셨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지만 분명히 효과는 있었어요. 저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제 환자들을 볼 때도 약을 주면 약을 먹고 효과가 없다고 다 지원을 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손을 따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손을 따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으면 그때 다시 이제 손을 따주거나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굉장히 효과가 바로 나타나요. 어떤 경우는 왜 이게 배탈설사 같은 경우 있잖아요. 시간 좀 보면서 해야 되겠어요. 38분이네요. 자, 배탈설사가 났을 때 그 어떤 일정 부분 혈자리에다가 딱 따주면 바로 구토를 한다든지 위가 움츠거나 트름을 한다거나 가스가 나거나 이런 것들을 저는 무수히 많이 임상에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약은 먹으면 그래도 뭐 2, 30분, 최소 20분, 20분은 있어야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 사열 같은 것들은 그 자리에서 즉시 효과가 보여요. 눈에 즉시 보이거든요. 그리고 즉시 효과가 나타나요. 그런 것들을 저는 많이 임상에서 봤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 해부학 시간에 지난번에 학생들한테 수업했던 건데 우리 혈관이 이쪽 앞에 쪽은 동맥이고요. 뒤쪽은 정맥이에요. 굵기가 다요. 보세요. 벽이 동맥은 굉장히 두껍고 정맥은 얇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심장에서 수축을 하면서 심장이 이렇게 쫙 짜지면서 큰 대동맥과 전신으로 피를 보낼 때 이 동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동맥이 중요한 건 아시죠? 근데 동맥이 왜 이렇게 두껍냐면 그 심장이 짜줄 때 그 압력을 잘 유지를 하고 그걸 받아줘야 되는 그 힘을 다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동맥은 두껍고 굉장히 플렉시블해요. 플렉시블하다는 건 수축 이완이 굉장히 자유롭고 잘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왜 그런가 보면 이 안에 여러분들 글씨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결합 조직이 있어요. 이 벽, 동맥의 벽을 보면 뭘로 되어 있냐면요. 결합 조직인데 탄력섬유, 악교섬유로 되어 있다고 나오거든요. 탄력섬유, 악교섬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엘라스틴하고 콜라겐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맥의 벽이 엘라스틴과 콜라겐으로 돼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수축 압력 이완을 할 때 그 힘을 다 받아줘서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수축을 잘해야지만 건강한 거예요. 혈관이 특히 동맥이. 근데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얘가 딱딱해져요. 딱딱해지면서 이게 수축 이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들 고혈압도 생기고 동맥경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